이탈리아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마키아벨리는 1498년 29살의 나이에 피렌체 공화국의 제2등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외교문서 작성, 법률 검토 같은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외국 사절과 협상하는 일을 담당했죠. 정확하고 예리한 정세 판단과 신속한 보고 능력을 인정받은 마키아벨리는 제1등 서기장을 보좌하며 이탈리아 전쟁 당시 외교 실무를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책을 저술한 숨겨진 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15년간 유럽의 황제, 국왕, 교황, 공작 같은 여러 군주와 외교 활동을 하며 얻은 다양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한 책입니다. 16세기 초 여러 나라로 분열된 이탈리아는 생존을 위한 외교전이 치열했어요. 외교의 최전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500년이 넘도록 군주론이 널리 읽히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탁월한 통찰력 때문입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악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해가고 이득이 되는 일에는 극성을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꿰뚫어 본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는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모술수와 악행을 행할 수 있다고 공부합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해서 미움받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해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론 덕으로 보이지만 따르다가 패망하고 어떤 건 악으로 보이지만 안정을 얻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이탈리아 반도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를 몸소 겪은 마키아벨리는 고대에 확립된 명예와 미덕, 그리고 중세의 신앙적 도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새로운 세상 근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 철학을 제시했죠. 신대륙의 발견과 르네상스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도 낡은 사상과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대라는 신세계에는 기존 철학과 사상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었어요. 마키아벨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활동한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인용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인 체사레 보르자의 기만수를 배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 데에는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이 쫓겨난 이후 들어선 피렌체 공화정은 힘이 약했어요. 피렌체는 잘 훈련된 상비군을 가진 프랑스와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로마 교황청 사이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체 군대가 없는 피렌체는 전쟁 때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는데 용병은 비용만 많이 들지 고용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눈치를 보며 대충 싸웠고 돈을 주는 적에게 매수되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죠. 잦은 전란으로 고통받는 피렌체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군주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과 훈련 외에는 다른 목적과 생각, 그리고 기술까지도 연마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페인, 베네치아, 나폴리, 교황청 등이 뒤섞여 싸우는 대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힘센 군주인 프랑스 왕 루이 12세는 겉으로는 명예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돈과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수장 알렉산더 6세와 율리우스 2세 같은 로마 교황들도 마찬가지였죠. 신의 대리인이라는 구실과 화려하고 값비싼 의존으로 주위를 압도했지만 뒤에서는 매수, 배신, 이간질을 통해 세력을 불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참혹한 사륙전쟁을 저질렀습니다. 권력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암투의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조국 피렌체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에 비해 힘이 약한 서름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죠. 정통 우방이라고 자처했지만 탐욕에 찬 루이 12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피렌체에 요구했어요. 거기에다 서로 싸우는 프랑스와 로마 교황청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며 줄타기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 공화국에 보고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숨가쁘게 일어난 이탈리아 전쟁으로 마키아벨리는 쉴 틈 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굵직한 정치 사건의 현장에는 늘 마키아벨리가 있었고 각국의 군주와 대사를 만나기 위한 해외 출장으로 동분서주했어요.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마키아벨리는 막연히 상대 국가가 선의를 베풀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정치 현장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도덕보다는 힘이 우선이었죠. 국가가 무너지고 전란이 끝이 없었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를 근대 정치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화려한 외교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 마키아벨리의 삶은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율리우스 2세가 스페인과 합세해 피렌체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졌고 18년 전 시민에 의해 쫓겨난 메디치 가문이 되돌아왔어요. 한창 일할 나이의 마키아벨리는 어쩔 수 없이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거기에다 메디치 가문의 반란 음모를 꾸민다는 빈약한 근거로 인해 험한 고문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이유는 다시 관직에 복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새로 군주가 된 교황 레오 10세의 조카 로렌초 데 메디치 2세에게 군주론을 헌정해 자신의 정치 역량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즘은 흔히 간교하고 교활하다는 의미의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자신의 조국 이탈리아가 프랑스와 스페인에 의해 짓밟히는 상황에서 군주론을 통해 난국을 돌파해 통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 출간된 토마스 모어의 이상적인 국가,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군주론은 정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동기와 목적을 적나라하게 기술해 현재까지도 널리 읽히는 인문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